지구인들아! 구독을 부탁한다! 뭔가를 만드는 누군가. 무기 같은데요. 아무튼 보일러실을 헤매는 티나. 그렇게 누군가에게 쫓겨 막다른 길에 다다른 순간 꿈이군요. You okay, Tina? 손톱 좀 깎아라 얘. 다음날 아침 등교를 하는 친구들. 티나는 낸시와 글렌에게 어젯밤 꾼 악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별 관심이 없나 보네요. 밤이 되자 티나를 지켜주겠다며 모인 친구들. 부모님들은 전부 여행 중이라네요.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밖으로 나가자 로드 등장. 이 녀석은 동네의 유명한 양아치로 티나의 남자친구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곧 잠을 청하고. 시발 잠 좀 자자 이 새끼들아. 얼마 뒤 한판 끝낸 뒤 잠든 티나는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헤매던 티나는 긴팔 원숭이를 만납니다. 일단 도망치는 티나!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그렇게 공격당하던 티나는 잠에서 깼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놀란 로드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리에 낸시와 글렌이 들어오지만 로드는 이미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로드로 확정지었고, 형사는 낸시의 아빠였습니다. 낸시는 슬퍼하네요. 다음날. 어디 가는 거니? 학교요. 잠은 좀 잤니? 학교에서 자면 돼요. 그러렴. 등교를 하는 낸시. 그때 도망친 로드네요. 로드는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고 말하지만 아빠와 경찰들이 나타나 로드를 잡아버립니다. 가서 잠이나 자야지. 그리고 낸시는 잠을 잡니다. 그날 밤 목욕을 하는 낸시. 그때 등장하는 나쁜 손. 잠에 빠지는 낸시. 또다시 무언가의 공격을 받아 욕조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급히 엄마가 들어오자 괜찮다고 말하는 낸시. 꿈인가? 목욕을 마친 낸시에게 찾아온 글렌. 낸시는 악몽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기가 꿈속으로 들어갈 테니 옆에서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뭔 개소리야? 그렇게 꿈속으로 들어온 낸시. 자냐 임마? 잘 지키고 있나 보네요. 낸시는 곧 경찰서에 도착했지만 로드 앞에 나타난 남자. 글렌을 불러보지만 처차나 보네요. 그 순간 공격당하는 낸시. 낸시는 결국 집으로 도망치고 방으로 들어왔지만 프레디! 낸시가 위기에 빠졌지만 계속 찾아는 글렌. 결국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 낸시. 이런 도움이 1도 안 되는 새끼. 제가요? 지금 잠이 오냐 이 새끼야? 그 시각 경찰서. 꿈틀대는 이불. 로드가 잠에서 깨자 그렇게 이불의 공격을 받아 그렇게 이불의 공격을 받아 사망해 버립니다. 로드는 결국 누명도 벗지 못한 채 자살로 처리되고, 범인의 얼굴을 안다고 말하는 낸시. 존나 못생긴 데다 더러운 스웨터를 입고 있어요. 따잇! 부모님들은 뭔가를 아는 눈치인데요.
따잇! 이제 수면 클리닉에 온 낸시는 또다시 악몽을 꾸게 되고 잠에서 깨자! 꿈속에서 팔의 상처와 함께 모자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따잇! 글렌과 데이트를 즐기는 낸시. 부비트랩 관련 책을 보며 공부 중이네요. 그런 책은 뭐하러 보는 거야? 한 놈 조져버리려고. 설마 죽일 생각은 아니겠지? 만약 꿈에 괴물이 나오면 어떡해? 등짝을 보이면 돼. 그럼 힘을 잃고 사라진대. 데이트를 마친 낸시가 집에 오자 새 창살로 창문을 다 막아놨네요. 마들! 엄마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요. 갑자기 엄마는 프레디 크루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프레디는 과거 20명의 아이들을 죽인 아동살인범으로 마을의 부모들이 보일러실에 불을 질러 프레디를 죽였다고 말이죠. 이제 가서 쳐차. 잠에 든 글렌. 그때 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글렌. 그렇게 글렌은 침대와 하나가 되어 사망해버립니다. 낸시의 아빠가 출동했군요. 안녕 우리 딸. 아빠 안녕. 이제 솔로가 된 낸시는 책에서 배운 대로 부비트랩을 설치하기 시작하고 전구폭탄과 골디언 해머를 설치하는 낸시. 완벽하구만.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갖춘 낸시는 프레디를 붙잡으러 꿈속으로 향합니다. 프레디를 현실 세계로 끌고 오기 위해 보일러실로 향한 낸시. 프레디를 도발하는 낸시. 프레디 등장! 낸시는 일단 프레디를 집 앞으로 유인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에라 모르겠다! 돌격! 잠에서 깬 낸시. 작전은 실패한 걸까요? 끄앙! 성공했네. 도망치는 낸시. 골디언 해머! 상태가 좀 메롱한데요. 잡히면 죽여버리겠! 아이! 프레디를 지하실로 유인한 낸시는 기름 투척! 불의 정령 소환! 곧 아빠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지만 2층으로 도망친 프레디. 공격당하는 엄마. 아빠가 불을 끄자! 엄마는 침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뭐야? 충격받은 아빠는 내려가 버리고 그 순간 다시 등장하는 프레디. 넌 이제 죽었어. 하지만 낸시는 최후의 기술 등보의 길을 시전합니다. 이게 뭐야! 그렇게 문 밖으로 나오자 모든 게 꿈이었다는 듯이 엄마와 친구들이 등장하고, 하지만 아이들을 강제로 학교로 보내버리는 자동차. 그리고 엄마는 인형이 되며 따잇! 이 영화는 1984년 작품으로 그 유명한 프레디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결말이 좀 이해하기 힘든데 나름 해석해보자면 낸시가 결국 프레디를 무찔렀지만 프레디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일까요? 아님 말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여하튼 댓글에 신청이 많아 한번 해보긴 했지만 너무 졸렸습니다. 영화가 졸리다는 건 아니고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하품이 나오듯이 낸시가 계속 졸고 있으니 저도 졸리더라고요. 잔인한 장면이 너무 많아 편집 과정에서 잘려나간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글렌이 침대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은 여러 국가에서 차단당했을 정도니까요. 이상 보는 이들도 잠을 참아야 하는 영화
나이트메어였습니다. 오늘 밤 꿈에서 만나요. 빠잉! 전편에서 겨우 돌멩이 하나에 묶여 물속에 갇혀버린 제이슨.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걸까요? 아무튼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 크리스탈 호수 근처의 한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폭력적인 아빠의 모습에 놀란 딸은 급히 보트를 타고 도망을 치려 하지만 그 순간 집중하기 시작하는 티나. 아빠가 잘못했다! 제발 살려줘! 그렇게 티나의 초능력에 아빠는 저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성인이 된 티나와 엄마. 티나는 아빠를 죽인 죄책감에 정신병원에 오랜 기간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집으로 돌아온 티나. 그곳에는 크루스 박사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살기로 했나 보네요. 차에서 짐을 꺼내던 티나는 아니! 옆집에 놀러온 닉이라는 청년이 도와주는군요. 여기 펜! 그리곤 곧장 테스트에 들어가는 박사. 초능력자였던 티나는 능력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고 있네요.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이 정도면 지구를 정복할 수도 있겠군. 파이어! 내 방에 불났다. 밖으로 뛰쳐나온 티나. 티나는 아빠의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기 시작하고 순간 물속에서 생명 반응을 느낀 티나는 아빠를 되살리겠다는 마음에 초능력을 발휘하여 제이슨의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또 시작해볼게. 얼마 뒤 근처에서 캠핑을 즐기던 커플. 남자가 온도를 높이기 위해 장작을 구하러 떠나고 멍청한 새끼, 온도는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그 순간 살금살금 다가가 척추 브레이크! 이제 준비를 끝마친 여성은 남자친구를 부르기 시작하고 남친 등장! 그렇게 여자친구가 생긴 제이슨은 패대기치기! 곧바로 솔로가 되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호숫가에서 닉을 만난 티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둘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청바지에 청자켓, 청색 티셔츠가 아주 로맨틱한데요. 사실 닉은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옆집으로 놀러온 것이었죠. 하지만 닉을 짝사랑하던 멜리사가 티나를 도발하자 종료! 내 진주! 당황한 티나는 도망쳐버립니다. 그날 밤, 오늘 밤은 누가 죽을까요? 여기 보이는 이들인가 보네요. 이 둘도 아마 이름이 있을 텐데 나는 제이슨. 아, 러셀이라네요. 여성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사망. 그리고 열심히 화장을 하는 메디. 존나 예뻐. 메디는 데이빗을 열심히 찾기 시작하는군요. 그때 러셀 등장! 놀란 메디는 창고로 도망치고 실례합니다. 숨긴 숨었지만 잡았다 요놈! 뒤져라! 그 시각 티나의 집에선 박사와 엄마가 말다툼을 하고 있군요. 그것을 엿듣던 티나는 결국 차를 끌고 도망쳐버리고 면허가 없었던 티나는 괜히 차 사고만 낸 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박사와 엄마는 티나를 찾으러 왔네요. 뭐야 이게?
이제 제이슨은 세상 모든 커플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고 거사를 치르던 첫 번째 커플은 압축! 얼굴 작게 만들기! 너도 뒤져라!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두 번째 커플. 데이빗은 배가 고프다며 식당으로 내려가고 냉장고를 뒤지다 뒤지는 데이빗. 방에서 기다리던 산드라는 데이빗이 오지 않자 직접 찾아 나서고 그곳에서 영!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때 야! 내가 너 찾으러 다녀야 되냐?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티나는 우연히 숲에서 닉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숲에 있으니까. 그때 언월도를 들고 등장하는 제이슨. 박사와 엄마는 열심히 도망쳐보지만 엄마 방패! 살았다. 하지만 예초기로 장비를 교체한 제이슨. 설마 거긴 안 돼! 왁싱! 엄마를 찾아 나서는 티나. 제이슨? 이 새끼가 목돈! 썬더 브레이크! 그렇게 콤보 공격을 시전해 제이슨을 쓰러뜨린 티나. 하지만 통하지 않는군요. 실례합니다! 열받은 티나는 염력! 총력 풀파워! 집으로 도망친 티나. 하지만 멜리사는 둘 다 미쳤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고 제이슨 등장! 뚝배기! 이제 이들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닉이 위기에 처하자 총력! 엄청난 능력을 선보이는 티나. 이제 좀 뒤져라! 하지만 제이슨의 생명력은 너무나도 강했고 기름 발사! 파이어 스톰! 도망치는 티나와 닉. 엎드려! 미사일이라도 떨어진 걸까요? 아무튼 살아남은 두 사람. 하지만 그때 또다시 제이슨의 공격. 이제 티나는 최후의 기술을 시전하고 최종 5위 아빠 소환! 제가 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만! 다음날 무사히 구출되는 티나와 닉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1988년 작품으로 13일의 금요일 7번째 시리즈입니다. 사실 슬래셔 무비인 만큼 스토리가 딱히 없어요. 그냥 계속 죽다가 마지막에 꾸역꾸역 이기는 스토리죠 뭐. 이번 7편에선 전작과는 다르게 초능력이라는 소재를 다루긴 했지만 딱히 다를 건 없습니다. 제이슨은 매번 부활하지만 매번 죽어요. 황당하게도 마지막에 아빠를 소환하는 연출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나 할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이슨도 티나가 소환한 건데 말이죠. 자기가 싼 똥을 아빠 보고 치우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잔인한 장면이 많았던 이전 시리즈와는 달리 자체 편집이 많이 돼 있는 걸 본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열이라도 걸린 걸까요? 아무튼
커플질을 하면 죽는다는 것과 제이슨의 놀라운 생명력을 엿볼 수 있는 영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이름조차 잘 모르겠는 바로 그 영화. 13일의 금요일 7편이었습니다. 8편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끝! 1963년 할로윈 데이. 이곳은 헤든필드 마을입니다. 그리고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 한 커플. 이들은 뭔가를 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고, 밖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누군가는 부러움을 참지 못하고 무기를 챙긴 뒤 서서히 그들에게 향합니다. 그렇게 2층으로 향하려던 찰나 이미 끝나버린 남자. 이럴 수가. 정말 안타깝군요. 하지만 남자가 나간 뒤에도 여전히 서성거리던 누군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면을 장착하고 천천히 여성에게 향합니다. 그리고는 칼침을 마구 놔버리는 누군가. 그렇게 여성은 요단강을 건너버리고 급히 집 밖으로 나가자 이런, 범인은 마이클이라는 어린아이였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15년) 뒤, 이 남자는 마이클의 주치의 샘 박사입니다. 박사는 간호사와 함께 마이클이 감금되어 있는 정신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곧 석방에 가까워진 마이클에게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박사는 마이클이 석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들어서자 뾰로롱! 갑자기 차 위로 올라타 간호사를 공격하는 누군가. 악력이 엄청난데요. 결국 간호사는 자동차 밖으로 도망을 치고 자동차를 빼앗겨 버립니다. 다음날 할로윈 데이라는군요. 음산한 음악과 함께 집에서 나오는 한 여성. 영화의 주인공 로리입니다. 로리가 동네 이웃 토미를 만나 등교를 하던 중, 아니 이 집은 영화 초반 사건이 일어난 집이네요. 그때 로리를 지켜보는 누군가. 로리, 너로 정했다! 그 시각 마이클이 탈출하자 병원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 자식이 운전을 어떻게 배운 거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시 마을. 수업을 듣던 로리가 창밖을 보자 제이슨 비스무리한 무언가가 부담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밖에서 이상한 사람이 쳐다보는데요? 수업이 끝난 뒤 친구인 린다와 함께 하교를 하던 중 다른 친구인 애니가 따라오는군요. 셋은 친한 친구이자 마을 이웃으로 오잉? 오늘 밤 할로윈 파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린다는 집으로 들어가고, 그때 부시 안으로 숨어버리는 마이클. 애니가 확인을 하려 하지만 아무도 없네요. 마이클은 왜 이들 주변을 서성이는 걸까요? 몰라. 그 시각 샘 박사는 마을의 묘지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묘비는 없었고 박사는 마이클이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로리와 애니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때 마을 보안관인 애니의 아빠를 만나 인사를 한번 나눠주고, 이어서 등장하는 샘 박사. 박사는 보안관에게 마이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안 사요. 그럼요. 아니 저 차는 마이클이네요. 이런 멍청한 박사 같으니. 이제 드라이브를 마친 애니와 로리는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이들을 계속해서 스토킹하는 마이클. 마이클은 아무래도 사냥감 1호를 애니로 정한 것 같습니다. 늦은 밤 마이클의 집에 도착한 박사와 보안관. 박사는 보안관에게 15년 전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며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층으로 향하자! 씨발 깜짝이야. 겁에 질린 박사는 마이클의 본성에 대해 떠들어댑니다. 감정이 없고 삶과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마치 악마와 같다고 말하는 박사. 그 시각 애니와 통화 중인 로리. 하지만 걔가 지저대며 통화를 방해하기 시작하고
아무래도 걔는 밖에 있는 마이클을 눈치챘나 보군요. 그렇게 걔한테 들켜버린 마이클. Guess you found a hot date. 안녕, 걔. 애니는 걔가 죽은 줄도 모르고 세탁실로 향하고 그 순간 잠겨버린 문. 애니가 동생을 신나게 불러보지만 동생은 바빴습니다. 그렇게 위기에 빠진 애니는 창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뒤늦게 동생이 달려와 문을 열어주는군요. 얜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세탁실을 탈출한 애니는 동생과 함께 로리를 찾아가고 촤촤촤촤촤촤. 이제 동생을 맡긴 뒤 남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려는 애니. 샤이닝 핑거! 오른손의 악력이 엄청나군요. 마이클의 오른손은 15년간 어떤 훈련을 한 걸까요? 그렇게 마이클은 애니의 시체를 집안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토미는 쌩랄리를 치지만 로리는 믿어주질 않습니다. 나는 믿어. 그 시각 마이클의 집 앞. 박사가 마이클을 기다리던 그때 보안관이네요. 박사는 마을이 소란스러울지도 모르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자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립니다. 이미 살인이 일어났는데 말이죠. 이제 애니가 뒤진 줄도 모른 채 애니의 집에 온 린다와 남자친구 밥. 둘은 열심히 애니를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았고 곧바로 둘은 합체를 시도합니다. 파이널 퓨전을 승인한다! 합체를 3초 만에 끝낸 밥은 맥주를 가지러 가고 편집한 게 아니라 정말 3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맥주를 꺼내 2층으로 향하던 순간 공격하는 마이클. 마이클은 왼손의 힘도 엄청났습니다. 히트 엔드! 이제 밥을 기다리는 린다. 정체를 숨기고 등장하는 마이클. 이게 뭐야? 이걸 변장이라고 한 걸까요? Cute, Bob. Real 린다는 cute. 밥의 장난인 줄만 아는군요. 2차전의 실패에 화가 난 린다가 로리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First I get your famous chewing, now I get your famous squealing. 린다 역시 사망해버리고 그날 박사는 여전히 동네를 산책하고 있네요. 도대체 마을에는 왜 온 걸까요? 이제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로리는 급히 애니의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들어온 로리. 로리가 2층으로 올라가자! 다 뒤졌네요. 뒤져라! 기습을 당한 로리. 로리는 급히 탈출을 시도하지만 마이클이 문을 다 막아놨습니다. 깨고 나가라 좀 제발! 이제야 깨는군요. 결국 토미네 집으로 도망친 로리.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 열어 이 새끼야! 왜 지랄이야? 빨리 문 열어 이 새끼야! 또 지랄이네.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창문이 열려있네요. 진작에 창문으로 들어올 것이지. 아무튼 기습! 반격! 쓰러지는 마이클. 일단 승리한 로리는 마이클의 시체를 확인한 뒤 한숨 푹 돌립니다. 이제 다 쉬었는지 2층으로 올라가 아이들을 대피시키려던 그때 뒤따라온 마이클. 로리는 멍청하게 옷장으로 숨게 되고 마이클은 엄청난 악력을 가졌지만 옷장을 열지 못하는 어이없음을 선보입니다. 점점 부서지는 옷장.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을을 서성대기만 하는 박사는 마이클을 만날 수나 있을까요? 영화 할로윈이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마을이구만.
이 영화는 1978년 작품으로 의외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마치 영화 13일의 금요일과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장감이 있는 영화였고, 분위기를 살리는데 한몫한 배경음악은 지금도 TV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유명한 음악이죠.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영화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루즈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첫 희생자가 56분 만에 나온다는 점, 사망자 수가 슬래셔 무비치고는 상당히 적다는 점 등이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지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건 박사인데요. 박사는 마을에 도착해 1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것처럼 말이죠. 약간의 스포를 드리자면 결국 마지막에 박사가 해결을 하긴 합니다만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볼만한 고전 영화 할로윈. 저도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찾아본 영화지만 나름 재밌게 보았으니 한 번쯤 찾아보시길 추천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